각각 한전 제3자 PPA 분야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안녕하십니까. 주리고의 박세호입니다. 요즘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S&P 가격이 90원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REC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해는 거의 장당 한 72,000원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REC 가중치 1을 받는 발전소 같은 경우는 요즘 S&P 플러스 1 REC 가격이 거의 한 170원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실제로 PPA를 검토하는 수요 기업은 이미 빠르게 늘고 있고, 이미 검토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전소로부터 PPA로 재생에너지를 공급을 받는 기업들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전소 역시 기존에 이제 현무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던 많은 이제 나대지의 발전소들이 실제로 기업하고 PPA를 하는 그런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이제 민간 많은 그런 발전소를 모아서 기업에게 PPA를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하고 PPA를 하는 방법은 크게 재생의 전기 공급 사업자가 있는 직접 PPA, 한전이 중간에 있는 이제 한전 제3자 PPA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기업과 발전소 입장에서 각각 한전 제3자 PPA 분야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전 제3자 PPA 이제 기업 입장에서의 장점 같은 경우는 한전의 표준계약서와 관련된 서류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발전소는 한전과 계약, 기업도 한전과 계약, 그리고 기업과 발전소 한전 제3자 간 계약, 다 한전의 표준 양식대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계약 체계 자체가 검토할 것이 없기 때문에 계약 체계를 용이하고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정산의 안정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전 제3자 PPA는 중간에 한전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기업한테 먼저 PPA에 대한 정기요금하고 PPA에 대한 정산대금을 청구하고, 그에 따라서 기업이 이제 한전에 정기요금을 내면 그 중에 일부 PPA 대금이 바로 발전소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산의 이제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동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매달 알아서 한전에서 발전소를 계량하고 전력 소비량을 계량해서 자동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정산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한전 PPA를 하더라도 정기요금 고지서는 그대로가 유지가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한전 PPA의 요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뒤에 인보이스 같은 정산서가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냥 그거 보고 이 전체 전기요금 중에 얼마는 PPA 요금이다 라고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존에 똑같이 한전에 한 번만 요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공장이나 이제 현장 담당자가 좋아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발전소 입장에서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이제 대다수의 태양광 발전소는 1메가 미만의 발전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1메가 미만의 발전소는 한전하고 거래하고 있는 한전 PPA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99kg짜리, 499kg짜리, 999kg짜리 이런 발전소들이 많죠. 대부분의 발전소는 한전 PPA 계량기다. 그래서 한전 PPA 계량기가 달려있는 것은 그 계량기 그대로 한전 제3자 PPA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발전소 입장에서는 뭔가 추가적으로 업무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발전소에 이제 실시간 계량을 하기 위해서 없는 경우는 한전에서 추가적으로 ARM의 원가 검증기를 다는 거 요거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장점으로는 프로세스가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쓰는 건 아니고요. 서류 작성해서 기업하고 발전소 직인만 잘하면 3개월 이내에 다 마무리되고 자연스럽게 거래가 시작되는. 단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한전 제3자 PPA 같은 경우는 엔데일 계약을 하는 경우 대표 발전소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데일은 어떤 거냐면, N은 발전소를 뜻하고 1은 기업을 뜻합니다. 그래서 N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개의 발전소 합쳐져 있다는 걸 뜻하고 하나의 기업한테 공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PA의 최소 기본 계약 용량이 1메가 이상이기 때문에 999kg짜리 하나에 499kg짜리 하나 해서 1.5메가를 만들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1메가를 이상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N대1로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N대1 계약을 하는 경우는 그 중에 한 발전소, 대표 발전소가 돼서 거기서 다 그 정산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9월에 개선이 돼서 지금은 이제 대표 발전소가 있더라도 정산은 각 발전소별로 한전에 직접 받을 수 있게 개선이 돼가지고 이 단점 사실 해소가 된 거고요. 그나마 이제 단점은 이제 PPA 계약할 때 전량 구매 방식이 있고 실사용 구매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사용 방식은 실제로 기업의 전력 소비량을 체크해서 그때 발전한 것 중에 실제 기업에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구매하는 게 실사용량 정상 방식이고요. 실제 기업이 쓰는 전력 소비량보다 더 많이 생산된 발전량은 기업에서 사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에 비해 전량 방식은 기업에서 사용한 전력량보다 발전이 더 많아도 더 초과된 이하 발전량까지 다 기업에서 사는 방식인데, NDL 계약 시 각 개별 발전소가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전량 구매로 계약을 하는 경우만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선은 요즘 다 발전소들과 기업 간에 한전 제3자 PPA는 전량 구매로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점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업 자체가 이제 재생전기공사 위주의 직접 PPA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3자 PPA를 통해서 발전사를 공급하는 그런 곳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여러 재생전기공급 사업자를 통해서 다수의 발전소를 좀 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해치하고 싶은 경우는, 한 사업장에 좀 전력을 많이 쓰는 경우는 좀 직접 PPA가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 사업장에 조금씩 PPA를 많이 한다고 했을 때는 제3자 PPA를 하는 것도 좋은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혹은 하나의 발전소에 다수의 기업하고 거래하는 1대1 방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제3자 PPA가 유리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전 제3자 PPA와 직접 PPA 간에 한번 기업이나 발전소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상황, 발전소가 기존 한전 PPA 거래를 하고 있냐, KPS 거래를 하고 있냐, 기업은 한 사업장의 전력수 어느 정도 많은 PPA가 필요하냐,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공급이 필요한가, 이런 걸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잘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직접 PPA에 대해서 기업과 발전소 입장에서의 어떤 장점과 단점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